소유권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법원이 직접 판결로 말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8년 7개월 동안 그 건물을 사용한 사용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사건은 2025년 9월 11일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입니다.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제인과 재단법인 사이에서 벌어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인데요.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판결을 더 많이 알려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08년 서울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한 회사가 첨단 미디어 복합단지를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하늘미디어단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표 강민준 씨는 그해 8월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심합니다. 문화사업을 위한 비영리 재단이었습니다. 이름은 하늘문화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강민준 씨는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직접 신축한 건물 8층 전체와 현금을 출연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출연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 뒤인 2009년 11월 강민준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건물 8층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재단 이름으로 해줬고 재단은 그날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 박서연 씨는 드디어 재단이 안정된 터전을 갖게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딱 1년 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010년 10월 18일 하늘미디어단지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했고 파산관제인 김현우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그리고 김현우 씨는 재단을 향해 칼을 뽑아듭니다. 2012년 파산관제인은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2009년에 한 재단명의 건물 등기는 파산 직전에 재산을 빼돌린 부당한 행위다. 그러므로 그 등기를 말소하라. 이것이 바로 부인권 행사입니다. 부인권이란 파산 전에 채권자를 해치는 방식으로 한 행위를 파산관제인이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송은 무려 6년간 이어졌고 2018년 7월 12일 마침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파산관제인 김현우 씨는 6년 싸움 끝에 결국 이겼습니다. 재단 이름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었고 7월 19일 등기는 실제로 말소됐습니다. 박서연 이사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8년 넘게 사용하던 건물의 소유권 등기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파산관제인 김현우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등기가 말소됐으니 재단은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겁니다. 2009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7월 18일까지 8년 7개월 동안 남의 건물을 권한 없이 사용한 거니까 그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내놓으라. 자, 이제 핵심 쟁점입니다. 등기가 없었다면 건물을 사용할 권리도 없었던 걸까요? 잠깐 여기서 정리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재단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정당하게 건물을 받았는데 6년 소송 끝에 등기가 날아가고 거기다 8년치 사용료까지 내놓으라는 청구서까지 날아왔습니다. 반대로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도 억울합니다. 수많은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재단은 건물을 공짜로 쓴 게 아니냐는 거죠. 대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출연행위와 등기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연행위는 약속입니다. 2008년에 강민준 씨가 서류에 사인한 순간 재단에 건물을 주겠다는 약속이 법적으로 생겼습니다. 등기행위는 그 약속의 이행입니다. 1년 3개월 후 실제로 등기를 해줬을 때 약속이 이행된 겁니다. 냉장고 구매로 비유해볼까요? 매장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이 출연행위라면 실제로 냉장고가 집에 배달되는 것이 등기행위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배달이 되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매장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파산관제인은 바로 이 배달 시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 이후에 등기가 이뤄졌을 것, 원인행위로부터 15일이 넘게 지났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 등기했을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등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파산관제인이 없앤 것은 냉장고 배달 행위뿐이었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파산관제인이 법원에서 없앨 수 있었던 것은 등기행위뿐이었고 약속 자체는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단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등기만 사라진 거지 약속 자체는 살아있다. 약속이 살아있으니 재단은 건물을 쓸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파산관제인 김현우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제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등기행위만 부인됐고 출연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재단의 등기 청구권은 일단 소멸했습니다. 더 요구할 것이 없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부인권이 행사되어 등기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재단은 회사 대표 강민준에게 소멸했던 등기 청구권이 다시 부활합니다. 마치 지워진 영수증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 없이 건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것이라면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인정해온 원칙입니다. 집을 사고 잔금은 냈는데
등기를 아직 못 받았어도 그 집에서 살 권리는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재단의 점유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점이었습니다.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선을 그었습니다. 부인 등기가 완료된 그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등기를 말소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재단에게 다시 등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론상 가능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이행불능이 된 순간 재단의 등기 청구권은 성격이 바뀝니다. 그 시점 건물 시가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권리의 성격이 바뀌었으니 즉 등기부에는 부인 등기 격려된 이후로는 재단도 무단점유가 됩니다. 이제 재단은 출연행위 이행을 근거로 건물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부인 등기가 완료된 2018년 7월 19일부터는 그 건물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번 판결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하나, 약속과 이행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출연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 자체의 효력과 실제로 이행된 등기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부인권을 행사할 때는 무엇을 부인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둘, 등기가 말소됐다고 점유권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당한 원인에 기반해 이미 건물이나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라면 등기 없이도 점유할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 부인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권리의 성격이 바뀝니다. 등기 청구권이 그 시점 건물 시가만큼의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 채권으로 신고해 배당 절차에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부당이득 책임이 생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파산관제인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한 줄로 정리합니다. 등기를 말소되었다고 계약까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계약이 살아있다면 점유할 권리도 살아있습니다. 파산과 부동산 법률은 우리 일상과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파산이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판례인사이트 365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판결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